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중에 봤던 영화 건국전쟁 2입니다. 1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2도 이번에 논란이 있고 뭐 5까지 나온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번 영화는 제주 4.3 사건을 좀 극우적 시각으로 다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주 4.3이라는 이 역사적인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여야간에도 끝났고요. 사실 제주 4.3에 대한 그 양민학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 이런 부분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인정했던 바. 이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고 4.3이라는 날이 찾아오면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찾아가고요. 뭐 국민의힘의 대표도 가고 민주당의 대표도 가는 그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왜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 2 영화 관람을 하고 거기까지도 용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발언을 했잖아요. 예.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주 4.3이라는 역사적 판단이 왜곡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여지를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4.3의 가치, 이 당원 당규에 대한 강령을 완전히 위배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특히 중진 의원들이 이 장동혁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상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오래전에 내란에 대한 어떤 반성이 없기 때문에도 공당의 자격이 없지만 이번에 4.3에 대한 가치를 부인하는 듯한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서 공당의 자격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 의원이 봐도 문제가 될 만한데 야당 대표가 가서 봤단 말이죠. 이거 그냥 영화 본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큰 거 아닙니까? 예, 그 영화의 이제 내용이 중요하고 예. 또 그 영화를 관람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발언을 하실 거면 4.3에 대한 국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국가적으로 양민이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이 인정된 마당에 이것을 부인한 듯한 내용의 영화를 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국가적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마치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 당 전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예.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이제 뭐 8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선거는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7대,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는 총선에서 당선자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국회의원 한 자리도 지금까지 당선이 못 돼 왔던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럼 제주도에서의 선거는 포기한 거냐. 아무리 제주도가 의석수가 적고 인구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치가 있는 곳인데 또 거의 주민분이 거의 뭐 6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활동에 맞는 거냐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잠깐 제주도 지방선거 언급하셨지만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어제 방송 출연을 해서 제주도 지방선거 어쩌려고 이런 거냐. 굉장히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연휴 중에니까 지방선거까지 멀어서 그랬나 뭐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왜 저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본인의 이 정치적 기반 자체가 당내에서도 조금 극우 성향의 지지층, 뭔가 탄핵을 반대하고 윤핵관을 주장하고 예. 그다음에 음모론,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제주 4.3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 이면에는 뭐 남로당이 있었다, 어땠다. 그게 부각이 된다면 제주 4.3은 국가적인 이 추도식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역사적인 논쟁은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게 야당이라 할지라도 이런 역사적인 인식 자체를 스스로 그냥 어떤 일반적 기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극우적인 성향의 지지층들에게 예. 뭔가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 외에는 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국전쟁 3가 5.18에 대한 또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까? 또 5.18도 일부 그 극우 유튜버들이나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던 뭐 북한 폭도들의 배경에서 일어났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영화를 보면 그거 보고도 똑같이 할 겁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일반 상식에 주하는 역사적 가치관을 보여줘야만 최소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할 수 있는 것인데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저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저는 허투루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건전한 보수라면 최소한 인정할 역사적 가치는 인정하고 가자. 저는 그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잡는 과정들이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예,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게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오늘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을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희생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희생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희생이라고 예. 생각하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발언을 제가 들어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그 희생이라는 게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명분은 포기할 수 없다. 아마 이런 뜻 정도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방금 전에도 얘기한 어떤 뭐 영화 관람 차원에서의 어떤 역사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은 곤란하다는 그런 지적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네. 장 대표께서 어떤 뜻으로 저 말씀하셨는지는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국정책 2랑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이런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핵심 지지층과 결합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가지고요. 이 희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예. 것이고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면 친한계 희생을 먼저 밑자락 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당무감사를 책임지는 그 위원장 자리에 그런 그 건국전쟁 2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분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뭔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뜻에 맞는 사람 위주로 배치할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면 희생한다는 것은 그 당내에서 본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그런 복선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설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본인이 어떤 중도 확장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국전쟁 2를 옹호하는 듯한 제주 4.3 정신을 폄훼하면서 극우 지지층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수 있는 후보들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지역 내에서 똘똘 뭉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과연 통할까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뭐 당원들만 뽑아서 당선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당내 행사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말씀한 대로 마지막 선거가 장동혁 대표에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